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석간이죠. 문화일보 오늘 12월 2일자 이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진 설명은 이겁니다. 별동대 사무실이 어린이집 하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별동대 사무실이 어린이집,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했다는 별동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원우 특감반, 또 민정특감반 하는 그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청와대 인근에 가면은 그 창성동에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창성동 별관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죠. 부서가 들어갔는데 입구 사진을 문화일보가 찍은 것을 보니까 안내 간판이 있는데, 건물 안내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3층에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층을 지나서 5층에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보좌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특보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5층에는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운영하는 특별감찰반 중에서 친인척 관리팀이 있습니다. 친인척 관리팀이 그 검찰, 경찰에서 파견 와서 4명이 있는데, 거기서 5층에서 근무를 했고, 이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른바 별동대라는 두 사람, 그 검찰 출신, 경찰 출신, 검찰 출신 수사관은 안타깝게 스스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두 사람이 근무했던 것은 3층입니다. 3층 별동대인데, 여기는 비밀리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층과 2층에도 있는데 3층까지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3층에 있는 이 별동대는 완전히 비밀리에 움직인, 간판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조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별동대가 있던 3층에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는 엄습한 어떤 공작 정치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도 그렇고, 간판 없는 백운우 별동대, 여기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사안도 많이 다루지만은 주로 정치적 사안을 다뤘다, 이런 정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들을 다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팀에서. 또 하나는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정권의 해결사 역할. 뭔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의미겠죠. 물론 아직은 검찰 수사가 끝나봐야지 진실을 가려지겠지만은 어떤 역할까지 했는지는 아직 분명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정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변 또 같이 근무했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 반원들도 비슷한 진술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인척 관리팀과 별도로 자기들만의 사무실을 뒀는데, 각상도 의원, 그러니까 한국당의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이죠. 각상도 의원은 어제 12월 1일 날 당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백원우 별동팀이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이 내용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입니다.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다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가 결국은 백운우 민정비서관에게 갔고, 또 그 위선에서는 갔는지 안 갔는지, 아마 그 위선이면은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친문 그 라인에서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정치권 친문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어디까지 이것을 보고를 했는지 그것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안면감찰을 하는 그런 기능뿐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또 지금 선거개입,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거개입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떤 정치 공작 같은 이런 일도 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가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창성동 별관 3층의 의문점, 비밀리에 운영된 이 3층
별동대의 의문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점이죠. 첫 번째는 이 별동대는 비서실 직제에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도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보면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주변 그 친인척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 좀 감시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민심 동향 파악.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인척 관리와 민심 파악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팀을 만들어서 어떤 사정기관을 감찰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정치에 좀 개입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별동대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일단은 백운우 비서관이 뭐 실세니까 본인이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데 백운우 비서관 혼자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산과 인원과 사무실이 필요하죠. 어린이집으로 간판을 단 이 사무실을 하려면은 백운우 비서관 혼자 못하죠. 그리고 예산이 돈이 들어와야 되고 활동비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 2명 데려가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 위선에 누가 있을까? 위선에 누가 있으면 그 위선에 보고를 했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활동 보고도 했겠죠. 그 바로 위선은 조국 민정수석일까요? 아니면은 그 위에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일까요? 근데 두 사람은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척거리기는 하지만은 어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쭉 이어온 친문으로 이어온 정치권의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뭐 보고를 하고 직접 뭐 지시를 하고 이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청와대의 라인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국, 임종석 이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가는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지 또 다른 라인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만들었을까? 이 별동대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사 역할을 했다. 좀 어떤 정치적 사안을 주로 다뤘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극소수 단 2명 경찰 출신에서 단 2명을 투입해서 언론도 어떤 공적 라인도 모르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왜 했을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운우 별동대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가 지금 백운우 그 별동대처럼 어떤 뭐 사정을 하고 뭐 정보를 파악하고 뭐 사정기관을 감시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보다 엄습한 그런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단 2명에서 뭐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겠습니까만은 가장 필요한 것, 저는 그래서 해결사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겠죠. 핵심 실세 백운우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거기서 과연 그런 권력을 가진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럼 두 번째, 백운우가 실제로 별동대에 뭘 지시를 했고 실행한 내용은 뭔가? 구체적으로 뭘 지시를 했고 뭘 실행을 했을까?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드러난 것, 의혹이 두 가지죠.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현재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했고 또 이 2명 별동대 2명이 실제로 울산에 가서 경찰이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또 의문점 하나는 그렇다면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망한 수사관
수사관이 선거 개입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본인이 코너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일단 이 고인은 6급 검찰 수사관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조직에서 보면은 그냥 손발이죠. 손발. 일선 신무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어떤 뭐 일에 대해서 책임질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선거 개입을 했다고 그래서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것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도 어떤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 참고인 신분의 실무자가 소환을 앞뒀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임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고인에 대해서는 뭐 사망 전의 행적이나 휴대폰 통화 내용 또는 SNS 그러니까 또 문자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압 같은 것이 있었는지 밝혀내게 되겠죠. 자, 또 하나 별동대 활동에서 드러난 일은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그 어떤 해양경찰청 간부들 포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과거의 세월호 사건 때 경고를 받았었던 그런 해양경찰청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 넣었다가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포상 후보에 넣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그래서 그것을 일부 후보들을 제외하고 또 그 포상에 넣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 별동대가 한 일이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동대가 해경소속 간부 3명을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서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아서 포렌식까지 했다. 그런 증언도 있죠. 이런 것은 주로 지금 바로 옆 사무실이나 또 다른 그 비서관실에서 활동했던 특감 반원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도 권한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 해경소속 간부를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서 막 윽박 지르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하고 영장 없이 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의혹은 송국근이 혼술이 품는 의혹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별동대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거 개입, 세월호 포상자 문책, 포상자 결정한 사람 문책 이 2가지 일만 했겠습니까? 2사람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드러나지 않은 이 별동대 활동이 더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월권이나 반칙이나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이 기회에 사사치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별동대를 운영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추진됐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 TF 설치해라.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갔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입수해서 오늘자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 공문 이름이 국정과제 추진 부처별 TF팀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 제출 이 보고서입니다. 이 공문이 2017년 7월 20일에 각 부처에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각 부처가 TF 구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문 하단에 표기된 발신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선임행정관, 현 민정비서관 이 2사람이 발신자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6개 전 부처죠. 19개 정부기관 이렇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 해야 된다. 각자 자체 TF팀 구성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시점에 똑같은 시점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똑같은 시점에 그 시기에 백운우는
울산시장 선거의 개입을 기획을 하고 뭐 하명을 내리고 그런 일을 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민정수석실 특감 보낸 데 감찰을 무마하는 데 주도를 했습니다. 전임 정권을 겨냥해서 특별청산을 대대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주도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본인들 사람들 감싸는데 거기에서는 적폐 같은 일을 벌인 거죠. 선거권의 혼수를 했습니다.